무대정치가 문득 붕괴되는 일이 있다. 아침에 기상, 전차로 출근, 사무실 혹은 공장에서 보내는 4시간, 식사, 전차 4시간의 노동, 식사, 수면, 그리고 똑같은 리듬으로 반복되는 월, 화, 수, 목, 금, 토. 이 행로는 대개의 경우 어렵지 않게 이어진다. 다만 어느 날 문득 왜? 라는 의문이 솟아오르고 놀라움이 동반된 권태의 느낌 속에서 모든 일이 시작된다. 알베르 까뮈의 에세이 시지프 신화의 한 장면입니다. 그리스의 대분호 니코스 카잔차키스가 요르기오스 조로바스를 만난 순간도 아마 저렇지 않았을까요? 카잔차키스는 조로바스를 만나 자신의 삶의 가치 철학을 뒤흔드는 신선한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그리고 조로바스에 관한 기억을 되살려 미친 듯이 열심히 알렉시스 조르바의 성인전을 써내려갑니다. 그 작품이 바로 세계문학의 고전인 그리스인 조르바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그리스의 대문호인 니코스 카잔차키스와 그의 대표 작품 그리스인 조르바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직장도 다니고 돈도 벌고 많은 노력을 하지만 웬일인지 오히려 갈수록 삶이 무거워지고 답답해지기만 하는 그런 때가 찾아오지 않나요? 그럴 때 진짜 자유롭고 행복한 삶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그런 인물의 이야기가 바로 이 작품이 되겠습니다. 작가 카잔차키스는 1883년 2월 18일에 그리스 크레타섬 이라클리온에서 태어납니다. 뒤에서 보여드리겠지만 제가 이번 여름에 바로 그 크레타섬 이라클리온에 다녀왔습니다. 어디 가지 마시고 끝까지 한번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작가는 아테네 대학교에서 법학을 전공하지만 대학 시절부터 에세이, 소설, 희곡을 집필하고 평생 세계 여러 곳을 여행하며 작품을 씁니다. 물론 중간에 장관을 하기도 하고 사회당의 지도자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그는 인생의 대부분을 끊임없이 옮겨다니며 여행을 했습니다. 그런 여행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작품을 집필하였고요. 요르기오스 조르바스도 바로 여행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 사람입니다. 카잔차키스는 자신의 삶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친 인물로 니체, 베르그송, 호메로스, 조르바스 이 네 사람을 들었습니다. 다른 세 사람에 비하면 조르바스는 아주 초라하기 짝이 없는 인물이지만 카잔차키스는 조르바스를 정신적 아버지라고 생각하였으며 자신에게 삶을 사랑하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가르쳐준 사람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이 정도면 조르바스가 카잔차키스에게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쳤는지 알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그리스인 조르바의 작품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이 작품은 카잔차키스의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한 자전적인 소설입니다. 카잔차키스가 실제로 조르바스를 만나고 함께 갈탄광산 사업을 하고 수도원에도 들어가는 경험을 담은 1946년 작품입니다. 물론 문학적 상상력이 한껏 발휘된 작품이고요. 이야기의 첫 문장은 이렇습니다. 항구 도시 피레우스에서 조르바를 처음 만났다. 나는 그때 항구에서 크레타 섬으로 가는 배를 기다리고 있었다. 저도 아테네 피레우스항에서 배를 타고 크레타 섬으로 들어갔습니다. 아테네 피레우스 항에서부터 크레타 섬의 이라클리온까지는 8시간 정도 걸립니다. 크레타 섬은 제주보다 4배 정도 큰 섬인데 이라클리온은 그 크레타 섬의 주도가 되겠습니다. 배에 올라탄 저는 수많은 여름 피서객들 사이에서 조르바를 떠올렸죠. 저기 어딘가에 키가 크고 마른 60대 도인 조르바가 성큼성큼 나타나서 어이 두목 셀비어는 술이 아니야 럼주 한잔 해야지
하고 나타날 것만 같았습니다. 이야기는 작품 속 화자인 나가 조르바를 만나서 크레타 섬에 들어가고 그 섬에서 함께 갈탄광산 사업을 하는 내용입니다.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의 우여곡절, 또 시골 마을 사람들이나 수도원 사람들과의 이야기가 생생하고 재미있게 펼쳐집니다. 분량이 상당히 많지만 재미있게 읽을 수 있습니다. 큰 사건은 별로 없는데요. 나가 조르바에게 배우는 삶의 교훈이 아주 신선하게 다가옵니다. 여러분도 읽어보시면 참 기이하다, 특이한 사람이다, 뭐 이렇게 느껴지실 거예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정말 시원스럽다. 나도 한번 저렇게 살아보고 싶다. 뭐 진짜 자유스러운 삶을 사는 인생은 저렇게 살아야 돼. 뭐 이런 느낌도 받으실 거고요. 나는 35살의 지식인 작가입니다. 조르바는 65세로 이곳저곳 떠돌아 다니는 사람이고 나는 그동안 이론 중심, 책 중심, 생각, 이성 이런 부분에 집중하며 살아온 전형적인 지식인, 먹물인데 이제는 광산 사업도 하면서 실제적인 삶을 살아보고 싶어하는 인물입니다. 그에 반해서 조르바는 정규교육으로는 뭐 배운 것도 없고 또 비도덕적인 면도 상당히 많고 세상의 질서나 관습 같은 것은 무시하면서 자유스럽게 사는 인물입니다. 작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태인 대지에서 아직 탯줄이 떨어지지 않은 사나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자면 책에서 인생을 배운 나와 삶에서 인생을 배운 조르바가 만나서 함께 삶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몇 가지 장면으로 조르바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조르바가 화자인 나에게 하는 말입니다. 나는 어제 일어날 일은 생각 안 합니다. 내일 일어날 일을 자문하지도 않아요. 내게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순간에 일어나는 일이랍니다. 나는 자신에게 물어요, 항상. 조르바, 지금 이 순간에 자네 뭐 하는가? 잠자고 있네. 그럼 잘 자게. 조르바, 지금 이 순간에 자네 뭐 하는가? 일하고 있어. 그럼 잘해보게. 조르바, 자네 지금 이 순간에 뭐 하는가? 여자에게 키스하고 있네. 조르바 잘해보게. 키스할 동안 딴 일을 하면 잊어버리라고. 이 세상에는 아무것도 없어. 자네와 그 여자밖에 없어. 키스나 실컷 하라고. 조르바는 현재를 충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생각에 이끌려서 과거를 후회하거나 또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걱정하며 현재를 아무렇게나 흘려보내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또 이런 장면도 나옵니다. 조르바가 어느 날 작은 마을을 지나가다가 40살쯤 되어 보이는 노인이 아몬드 나무를 열심히 심는 것을 봅니다. 조르바는 노인에게 가서 왜 아몬드 나무를 심느냐고 묻습니다. 노인은 젊은이, 난 영원히 죽지 않을 것처럼 행동한다네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조르바는 노인에게 전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사람처럼 살고 있는걸요? 라고 대답합니다. 지금 여기의 삶에 집중해서 충실하게 사는 조르바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한편 조르바는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인간의 머리란 식료품 주인과 같소. 계속 계산하면서 장부에는 이렇게 씁니다. 얼마를 지불했고, 얼마를 벌었고, 이 액수는 손실이고, 저 액수는 이익이다. 똑똑한 머리는 뛰어난 지배인 것 같습니다. 가진 걸 다 걸어보는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늘 예비금을 남겨두죠. 이러니 줄을 자를 수 없다는 겁니다. 아니, 절대로 그러지 못할걸요? 항상 머릿속으로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그러다가 정작 행동도 못 해보고 나중에 후회만 해본 일들이 있지 않았었나요? 조르바는 분별하기보단 실천하는 실제적인 사람이고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물론 조르바도 다른 사람들처럼 결혼도 하고 아이도 기르고 어려움을 겪고 삽니다. 다만 다른 점이 있다면 자신의 운명을 거부하지 않고 담담히 받아들이고 또 가벼운 마음으로 춤을 추고 산투르라는 악기를 연주하며 즐겁게 산다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조르바는 물레로 도자기를 만들다가 자신의 왼손 검지손가락이 걸리적거리자 검지손가락을 일부를 도끼로 잘라버린다든지 또 끊임없이 수많은 여자와 만남을 즐긴다든지 기이한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특히 그의 여성 편력을 보여주는 부분은 오늘날 시점으로 본다면 상당히 거북한 부분이 되겠지만 그의 현세주의적 삶의 태도를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또 작품의 배경이 1940년대, 46년에 출판된 작품이고 43년 이때부터 써진 작품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제 니코스 카자차키스는 2차 대전 중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 작품을 썼다고 합니다. 카잔차키스가 니체, 베르그송, 호메로스, 붓다 이런 다양한 사상가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이 작품도 철학적 깊이가 상당한 작품입니다. 니코스 카잔차키스의 삶과 문학에 대한 자세한 분석은 이 책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카잔차키스 평전이라고 할 만한 책이 별로 없는데 이 책 저자 김옥동 교수님께서 니코스 카잔차키스의 삶과 그의 문학 세계에 대해서 잘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또 그리스인 조르바에 나오는 다양한 철학적인 분석도 이 책에 함께 잘 담겨 있습니다. 저도 이 책을 보고서 크레타 섬에 다녀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저도 니체를 좋아해서 열심히 지금 이 순간 최선을 다해서 살자. 뭐 이런 생각으로 집중해서 열심히 살았는데요. 그렇게 좀 살다 보니까 세상이 내 뜻대로 안 될 때가 많다는 거를 나이를 먹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알게 되더라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바로 좀 괴로움이 찾아오더군요. 그래서 찾게 된 것이 이제 금강경의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는 그 구절이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원래 한자 뜻은 마땅히 머문 바 없이 그 마음을 내어라 이런 말인데 좀 더 풀이하자면 집착 없이 행해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되 함이 없이 해라. 열심히 하되 집착함이 없이 즐겁게 해라. 그렇다고 집착 없이 살라니까 뭐 소극적으로 대충 포기하면서 살라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열심히 즐겁게 하되 결과는 너무나 많은 변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부분이다. 그러니까 결과는 내 일이 아니다. 라는 마음으로 놓아버리라는 거죠. 대신에 과정은 즐겁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자. 올해부터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는데 가볍고 즐겁게 재미있게 잘 살고 있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하게 된 것도 같은 맥락에서 시작하게 되었고요. 작품 속에서 화자는 조르바로부터 많은 인생 교훈을 배우지만 자신의 원래 모습, 그 먹물 지식인 작가의 모습을 모두 버리고 조르바만 쫓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조르바로부터 배울 점만 받아들이는 거죠. 저도 그리스인 조르바를 다시 보고 또 카자차키스의 고향인 크레타 섬에 다녀오면서 가볍게 즐겁게 현재에 집중하면서 어떤 부분은 그리스인 조르바처럼 살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카잔차키스나 조르바스를 이해하기에는 사실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고 또 형편없이 부족한 내용입니다. 제가 전문가도 아니지만 어떤 삶의 새로운 시각을 보여드리고 싶은 모습으로 가벼운 마음으로 소개해드려봤고요. 그리고 카잔차키스나 그리스인 조르바를 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사실 니코스 카잔차키스는 노벨 문학상에 9번 후보로 올라간 작가고요. 근데 이제 한 번도 수상은 하지 못했습니다. 1957년도 같은 경우는 단 한 표 차이로 이제 수상하지 못했는데 그때 수상한 작가가 바로 아까 보여드린 책 알베르 까미가 되겠습니다. 그때 까미가 상을 받으면서 한 말이 카자차키스는 나보다 수백 배는 더 이 상을 받을 만한 훌륭한 사람이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하고요. 또 슈바이처 같은 경우는 자신의 삶에 아주 많은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바로 카잔차키스다. 뭐 이런 이야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스인 조르바 같은 경우는 이 작품은 세계문화 고전인 거는 아실 테고
뭐 명사 122인이 추천한 책 2위에 오른 책이기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읽고서 어떤 삶의 방향을 바꾸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책이기도 합니다. 또 세계문학 고전 문학 작품의 인기 순위로 30대 1위, 뭐 40대 2위, 또 50대, 60대에서 1위를 차지한 작품이기도 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책을 꼭 읽어보시기를 권장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졸업하로부터 배울 만한 점, 배울 만한 점 굉장히 많죠. 예, 하여튼 제 수준에서 배울 점 세 줄로 요약해 보겠습니다. 첫째, 아, 호라티우스, 까르페 디엠. 지금 여기에서 현재의 삶에 충실하자. 둘째, 니체 아모르 파티. 나의 삶을 있는 그대로 긍정하고 사랑하자. 셋째, 붓다 유의 삼매. 걸림없이 자유롭게 살자. 예, 이 정도로 제가 요약을 해봤고요.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뭐 이게 카란차키스가 이제 동양 철학이나 서양 철학 여행을 굉장히 많이 다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쪽 중국이나 일본도 여행을 왔다 가고 특히 마지막 여행은 이제 중국 여행을 다녀오고 나서 병이 심해져서 이제 돌아가셨는데 하여튼 동양 철학 쪽에서는 이제 도가 사상이나 불교라 서양 철학에서는 니체나 베르그송이나 뭐 이런 사람들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고 그래서 작품에도 그런 철학의 냄새가 향기가 깊이 있게 배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더 전문적으로 또 알아보고 싶다거나 하시는 분들은 책을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고 뭐 저는 수준에서 간단히 한번 말씀을 드려봤고 잘못된 부분도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예, 여기까지 말씀드려봤고요. 이어서 제가 그리스 여행하면서 이 작가랑 작품에 관련된 사진들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좀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